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전의 원투펀치 390회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 바로 2020 도쿄올림픽 축구 티켓이 걸려있는 마지막 대회였단 말이에요. 이 경기 방금 보고 왔습니다. 바로 중국전이었는데 1대0 결과를 냈습니다. 어쨌든 네. 박수 한번 치고 가죠. 이기면 장땡. 네. 이기면 장땡. 바로 이제 이런 경기를 두고 하는 저는 이 박수를 우리 팀에게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냉정하게 누구한테 말해서. 보낼지 알겠어요. 아니야, 이 박수를 저희가 보내는 대상은 승점 3점에게 보내는 겁니다. 네. 3점은 위대하다. 뭐 한의원님이 이 승점 3점에게 이 고마움의 박수를 보냈다면 저는 또 중국에게 네. 네. 우리에게 계속 희망을 안겨준 이 중국에게 아니 중국 축구를 뭐 아주 낮추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근데 정말 이제 보면서 와, 이 장면은 우리 진짜 역습 당하는 거야, 막 당하는 거야. 이건 정말 위험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마다 중국이 실수를 그렇죠. 무수히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이란이나 우즈베키스탄과의 대결에서는 이러면 절대 곤란합니다. 그렇죠. 중국은 자체적인 실수로 인해서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란과 우즈벡에는 중국 선수들보다는 좋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번 시즌에서 가장 좀 약체라고 평가된 게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을 상대로 오늘 사실 좀 어려운 경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대회 전에 우려했던 부분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태국의 날씨. 네,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기온도 뭐 밤에 하더라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주 타이트한 공수 간격을 위주로 해서 뭐 세컨볼 싸움이나 아니면은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때 빠르게 리스타트를 해서 다시 한번 그 압박을 가하거나 팀 전체가 뭐 이러기 90분 동안 그런 스타일의 공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같은 조에 있었던 팀들 중에도 특히 이제 중동 팀에 대한 견제들을 이란이죠, 바로. 네, 이란 같은 팀에 대한 견제도 많이 하더군요. 김학범 감독이. 그래서 이 중동 팀들이 상당히 세졌고 우즈베키스탄도 매우 좋은 팀이 왔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 역시 그런 습도가 높고 경기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이제 그 경기에서는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네. 네, 이른바 이제 김학범 감독의 표현으로는 이제 볼줄이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타이트한 운영을 하면서 수비적인 기동력을 앞세워서 붙어서 우리가 경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유율을 중앙에서 안정된 밸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플레이메이커들이 볼 배급을 이선으로 직선 패스도 원활하게 내줄 수 있고 좌우로 휘둘러주는 전환 패스들도 정확하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앙 미드필더의 롤이 중요한 그런 게임이고 또 하나는 역시 측면 풀백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 측면 풀백들도 좋은 옥석들이 나중에 가려져서 그 자원들이 이제 공격 가담시에 특히 지공 상황에서는 측면 풀백들의 역할이 그런 지공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내심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을 기억을 한 상황에서 사실 경기를 봤더니 그 고민들이 다 이 첫 경기에 많이 드러났어요. 네. 그러니까 첫 경기 1차전부터 특히 전반이죠. 맹성웅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김동현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갔는데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안정된 밸런스를 잡아주질 못하고 확실하게 전진 패스가 나가지 못하고 또 정확한 패스들이 나가지 못하고 미스가 많고 또 풀백들은 김진야도 그렇고 가윤성도 그렇고 아주 날카로운 공격 지원을 잘 해주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전반한 중반까지는 김진야 선수는 거의 역할이 많이 보이질 않았어요. 네. 왼쪽 사이드에서는. 그만큼 측면 풀백들의 공격 지원도 조금 좋지 않았고 공수 간격도 역시 그러다 보니까 벌어지면서 우리가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때 압박도 잘 되지 않다 보니 역습을 내주는 장면, 위험한 장면들도 있었고 아직 이선 자원, 오늘은 정우영 선수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네. 다른 선수들이 나왔을 때도 이선과 오세훈 원톱 간의 그런 유기적인 호흡이 실전 단계에서는 아직 담금질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그러한 이제 내용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우려했던 그러한 경기가 내용적으로 그대로 표출된 1차전 아닌가.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마지막 최후의 승자는 우리가 됐기 때문에 네.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 정말 결과는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많은 경기였던 것 같은데 한의원님은 가장 아쉬웠던 게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이 경기는 경기력적으로 보면은 장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문제가 좀 많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김학범 감독이 왜 끝까지
백승호 선수 아니면 이강인 선수를 또 아, 원했는지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에서 잘 증명이 됐죠. 볼이 제대로 돌지 않았고 날카로운 또 플레이메이킹이 전혀 없었던 경기였었는데 이강인 백승호 선수야 그런데 사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이 대회에 불러오기는 애초부터 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고려를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데 김학범 감독의 예전부터의 축구에서는 사실은 플레이메이커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남 시절 우승하고 김두현 잘 선수. 나갈 때 김두현 선수 또 김두현 선수 앞에는 또 못다 두두 그런데 못다 선수도 사실은 볼줄기가 있는 공격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백승호, 이강인 선수가 있었다면 이런 식의 또 더블 플레이메이킹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어쨌든 우리가 이루지 못했는데 어찌됐건 우리 대표팀의 중국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중앙 수비로부터 중앙 미드필드를 거쳐서 나오는 플레이가 너무 좀 좋지가 않았다. 사실은 중앙 수비 쪽에서도 냉정하게 볼처리 말씀드리자면 미숙이 많았죠. 네, 이상민 선수도 패스 미스가 좀 많았고 전체적으로 중앙 수비에서부터 볼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중앙 미들에서도 또 플레이메이커형 선수가 좀 없는 채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김동현 선수가 사실은 기대만큼의 어떤 경기를 풀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불안한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이 10백으로 내려서도 우리가 좋은 장면을 빠른 패스워크나 무브먼트로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장면들이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김학범 감독을 여기서 평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안 좋았던 경기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체 카드는 성공을 했다. 네. 요거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김진규 선수가 들어가면서 그래도 그렇죠. 볼 줄기가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김진규 선수와 이동준 선수라는 부산 커넥션, 부산 컴비네이션에서 결국은 또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진규 선수의 투입도 성공. 그리고 이동준 선수를 또 윙어의 한쪽으로 투입한 것도 결국에는 마지막 추가 시간에 아주 성과를 올림으로써 또 성공.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고육지책적으로 그래도 교체를 해서 꾸역꾸역 승리를 잡아낸 그렇죠. 경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말씀드렸던 그 중앙 수비와 중앙 미드필드의 문제는 이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이란에는 사야드 마네시 선수가 있고 앞으로 또 우즈베크에는 야크치보예프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한 명씩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선수들 이외에도 중국보다는 날카로운 공격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 정도의 빌드업 능력 그리고 패스 앤 무브 능력이라면은 사실은 이란과 우즈벡에게는 상당히 고전할 공산이 좀 크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것도 이제 김학범 감독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김진규 선수를 투입했을 때 결국은 맹성웅 선수를 빼고 김동현 선수를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전반전의 정삼각형 과 비슷한 형태를 후반전에는 역삼각형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수비가 좀 더 불안해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후반전에는 수비진들 앞에 김동현 선수밖에 없는 포진이 되다 보니까 중국이 역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미드필드를 너무 편안하게 통과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김진규 선수가 들어가면 우리의 볼 줄기는 분명히 향상이 됐어요. 마지막에 결정적인 플레이도 그렇죠. 나왔었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같은 포진으로 김진규를 투입하게 되면 또 이동경을 가운데로 쓰게 되면 결국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해서 상대의 역습에는 그만큼 또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를 중국보다 더 날카롭고 더 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 이란과 우즈벡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 것인지 김학범 감독이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고심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결과는 가져왔고 이 다음에 이란전을 준비를 할 텐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대회를 앞두고는 대회전에 그 생각했던 베스트 11이 그대로 작용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회에 들어왔을 때 좋은 조합들, 좋은 컨디션을 가진 선수들이 1차전, 2차전 거쳐지면서 조금씩 변화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베스트 11이 구축이 돼서 그걸로 쫙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제가 볼 때 정우영 선수도 오늘 후반에 나왔지만 몸이 상당히 무거워 보이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8강까지 또 4강까지 긴 안목에서 본다면 정우영 선수는 지금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 밑에서 단계이고 역시 대회 전에 김학범 감독이 생각했던 베스트 11에 대한 윤곽이 있지만 이 대회 실전에 들어갔을 때 또 실전에 잘 맞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한다면 한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허리 라인 네. 오늘 김진규 선수가 후반 나오자마자 후반에 좋은 패스들이 한 두세 개 들어갔고 막판에 결정적인 이동주 선수의 골을 만들어주는 로빙 패스도 들어갔는데 역시 그러한
김진규 선수의 활용.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빠른 전환이 될 때 조직력이 좋지가 않았죠.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역시 대구의 콤비네이션 조합이죠. 정승원, 김대원. 거기에 에드가는 아니지만 오세훈이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이제 또 다 중요하죠. 하지만 조금씩 대회 컨디션에 맞춰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여러 카드들을 한번 구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선은 상당히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윙뿐만 아니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쓸 수 있는 이동경 같은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 김준규 같은 유형도 공격형 미드필더로 들 수 있고 중앙 미드필더로 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조합들을 또 수비형 미드필더 맹성우 선수를 써야 될 때 아마 여러 플랜들을 김학봉 감독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즈벡이나 이란 스타일에 맞춰서 잘 꾸려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사실은 너무 전환 시에 밸런스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이번 1차전은 정말 저는 진짜 이긴 게 너무 다행이에요. 네, 일단 승점 3점을 따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거기에, 얼마나 1점이었으면 마음이 정말 떨렸어요. 꼬일 뻔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우리가 얻은 게 너무 많거든요. 네. 이 한 경기로 우리가 이 한 경기를 복귀하면요. 만약에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장면이 수십 장면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얻은 건 많아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게 무엇이구나 라는 게 대해서 거의 전 포지션에 대해서 다 나올 수 있다고 보여요. 오히려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다 승점 3점은 따냈으니까 우리 대표팀에게는 좋은 복귀 자료가 됐고 또 선수들이 무언가 좀 동기부여를 갖고 이제는 좀 잘해야겠다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소식은 이 전 경기 우즈벡과 이란의 경기가 1대1 무승부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조 1위로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유리한 위치에 선점을 하게 됐네요. 네, 3점은 그래서 첫 경기에서 중요한 거고 아주 좋은 일이죠. 중요하죠. 그건 사실이죠. 그리고 1점인 팀들은 사실은 다음 경기부터의 부담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조를 출발할 때 어찌됐건 중국은 가장 약체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약으로 평가되던 팀을 꺾은 거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제 험한 산들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냉정한 얘기를 또 하나 하자면 저는 이제 이란과 우즈벡 경기를 이제 집에서 보고 왔어요. 네. 그걸 보고 왔는데 그거 볼 때 두 팀이 생각보다는 결정력도 조금 약하고 생각보다는 조금 엉성하다. 물론 잘하는 선수들이 곳곳에 있다는 게 눈에 띄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엄청난 수준의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보니까 이란과 우즈벡 경기가 더 좋았던 경기구나라고 사실은 느낄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란이든 우즈벡이든 우리에게는 이제 만만치 않고 특히 우즈벡 같은 경우는 우리와 평가전도 2경기 했기 때문에 김학봉 감독이나 선수들에게도 상당히 익숙해 있는 팀입니다만 일단 우리가 2차전에서 이제 이란을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이 생각보다 매우 강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이 우리 조에서 우리와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란이 그 알리 쇼자에이 선수와 모하메드 모헤비 선수가 결정적인 정말 문전 찬스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애초부터 우즈벡에게 좀 더 앞서갈 흐름이었었어요. 그만큼 우즈벡이 아주 경기 초반에는 이란에게 상당히 눌려서 고생을 했을 정도로 이란 선수들이 지금 국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정신력이 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란 같은 경우는 사야드 마네시라는 이제 젊은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사실은 그 성인 대표 A매치 데뷔할 때부터 골 넣으면서 시작했던 선수거든요. 상당히 민첩하면서 오른발 슈팅도 좋고 또 이 선수의 장점은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게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투톱 중에 한 명으로 뛰다가 나중에 선수 교체를 한 뒤에는 오른쪽 윙으로 와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윙 포워드와 중앙 센터 포워드가 둘 다 가능한 선수고요. 그래서 상당히 멀티성도 있고 날카로운 어떤 킥 능력과 여기에 또 빠른 스피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오늘 아까 제가 이란이 좋은 찬스를 2개를 놓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찬스들을 이 사야드 마네시 선수가 사실은 만들어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편 측면 공간에 있는 동료들이 바다만 제대로 먹어줬으면 사실은 우즈벡을 거꾸로 틀릴 수도 있는 이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란의 전력이 우즈벡과 비교해서 제가 봤을 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란 수비수들이 약간 좀 성급한 면은 있더라고요. 좀 성급하게 발을 내민다든가 아니면 성급하게 앞으로 나가다가 역시 공간을 노출한다든가 그런 문제들은 조금 있어도 전체적인 어떤 공격진의 재능이라든가 팀의 어떤 밸런스, 그리고 요소요소에 포진하고 있는 선수들의 개인 역량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우즈벡을 주로 여태까지 우리와의 어떤 맞수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아닐 수도 있다. 이란이 상당히 강한 전력이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지금 전 경기에서 봤을 때는 우즈벡보다 강했고 또 우즈벡은 또 지난 대회 우승팀이었던 전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나머지 두 팀이 정말 힘든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두 팀 들어요. 다 이제 힘이 좋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볼 처리가 늦거나 오늘처럼 미스 플레이가 나왔을 때 실점할 우려는 지금 중국보다 훨씬 높은 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환을 할 때 중앙 미드필더 또는 센터백부터 한 번에 전환을 해서 배후 공간을 좀 침투할 수 있는, 우리는 결국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들이 어떤 공격 패턴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엄원상 선수가 역시 오늘 선발로 나왔지만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했어요. 네. 엄원상 선수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있는 동료들이 조금 더 배후 침투를 바로 하면서 찬스를 만들 수 있는 루트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측면 수비수와 2선 자원들 간의 콤비네이션, 3자 플레이까지는 기대를 안 하지만 콤비네이션들이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특히 왼쪽 김진야 선수 같은 경우는 오버랩하고 본인이 물론 그런 스타일이지만 주고 무브먼트를 가져가지만 그쪽에서는 전혀 뭐 서로 연결을 해주거나 뭐 상대 배우 측면을 공략을 한다거나 하는 패스조차도 나오질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이란도 그렇고 우즈벡도 그렇고 결국은 배우 뒷공간에 대한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격 조건이나 힘이 좋은 수비수들을 그 뒷공간을 우리가 그런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조금 세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이 좀 연습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지금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경기 게임 치르면서 이제 이선과 오세훈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들은 조금씩 조직력이 좋아질 거라고 봐요. 거기에 측면 수비수들이 사실 살아나줘야 이 대회에서 저는 우리가 원하는 서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진야 또 오른쪽에 강윤성, 이 두 선수가 2차전부터는 꼭 살아나주길 바랍니다.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는 조별리그에서가 끝이 아닙니다. 그럼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3위를 해야지 올림픽에 진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예를 들어 일본이 한 3등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그때는 4위에는 4등까지 되고요. 기회가 맞아요. 주어지는데 일본이 예를 들어 한 4강 안에 못 든다면 그때는 3위. 3위 안에 들어야만이 이제 올림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 의원님 말씀하고 매우 동감하는 바가 있어요. 네네.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2선과 1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중앙 미드필드와 이제 수비 쪽입니다. 장 의원님은 주로 이제 측면 수비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저는 중앙 수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수비는 우리가 얼마나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향상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약간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란 말씀을 한 두 가지만 더 드리자면 뭐냐면, 첫째는 일단 이란의 공격 방식 중에 하나가 롱스로인 공격이 있어요. 네. 그 19번에 카림자데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왼쪽 레프트백인데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스로인 찬스가 나면 오른쪽으로도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닙니다. 그만큼 이 스로인의 속도가 빠르고 멀리 나가요. 그래서 롱 스로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교체로 오늘 투입이 됐지만 11번에 메흐디 가이디라는 선수가 있는데 키가 170cm가 안 돼요. 상당히 작은 선수인데 빠르고 민첩하고 개인기가 있고 여기에 또 코너킥이나 이런 데서 오른발 또 코너킥을 직접 처리할 정도로 오늘은 교체로 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이 선수가 선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대의 뒷공간을 우리가 이제 패턴 플레이로 공략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의 뒷공간을 공략할 선수가 제 생각에는 11번에
메흐디 가이디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제 우즈벡을 상대로 득점을 했던 왼발로만 3연타 슈팅을 해서 정말 끈기의 득점에 성공했던 중앙 미드필더 데가니 선수도 이 선수가 역시 세트 플레이 능력이 있고 또 불시에 터뜨리는 중거리 슈팅. 오늘 골은 왼발로 넣었는데 세트 플레이나 킥을 처리하는 또 메인 주발은 또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의 또 중거리포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전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잘 준비를 해서 내용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리고 결과까지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대표팀이 되길 바라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